자, 그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에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가 어제 또 승리를 거뒀고 또 하나가 어제 경기 역전패를 당하면서 다시 한번 또 최하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가 또 다시 뭐 어이없는 수비도 있었고 또 불펜진들의 난조로 인해서 주지 않아도 될 점수 그리고 이제 불펜 남들의 경기를 또 넘겨주고 말았는데 어제 경기 물론 또 이제 하나의 수비에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문동주 선수 호투하고 있었고요. 문동주 선수 2사 후에 이유찬 선수에게 내야원터를 허용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정수빈 선수에게도 좌전안타 맞았습니다. 이 타구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중계 과정에서 좌익수 장진혁 선수의 송구를 유격수 이도윤 선수가 놓치면서 이제 3루 주자였던 이제 이유찬 선수가 또 홈까지 3루 돌아서 홈까지 또 밟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여기 역전까지 허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또 이렇게 1점씩 또 흘린 장면들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선수 시절에 그 미스를 좀 해봐서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금 꿰뚫고 있어요. 장지혁 선수의 그 마음을. 자, 주자가 1루에 있었는데 런앤잇이 걸려서 스타트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안타가 되면 3루까지 무조건 가. 그치? 무조건 간단 말이에요. 근데 타고 약간 유격수 머리 위쪽으로 넘어서 약간 좌중간 쪽에 타구가 가서 타자가 정수빈이 굉장히 빠른 선수였기 때문에 장진혁은 중계 커트맨한테 빨리 던져야 되나? 그렇죠. 자기 앞에 있는. 그렇죠. 커트맨한테 던지면은 왠지 정수빈이 2루로 뛰어서 2루에 살 것 같아. 그리고 반대로 2루 타자 주자였던 정수빈이 2루로 가는 거를 생각해서 2루를 던지면 런앤잇이 걸렸기 때문에 3루자가 돌아서 홈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빨리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정답은 외야수는 잡자마자 가까이 있는 야수한테 볼을 던져주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커트맨에게 던져주는 게 정답이다. 그다음부터는 책임 회피. 그다음부터 니들이 알아서 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장진혁 선수가 커트맨에게 던진 것 자체는 이제 정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도윤 선수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놓쳤잖아요. 뒤로 빠져버렸잖아요. 이게. 약간 그 던지는 과정에서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 아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2루를 던질까? 커트맨에서 약간 주저주저 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거기서 고민을 일단 1차적으로 때린 거고 그리고 그 정도 바운드면은 이도윤 선수가 사실 잡아줬어야 돼. 일단 그렇죠. 1차적인 문제는 장희혁 선수가 잘못 던진 것도 문제지만 그 정도면은 이도윤 선수가 잡아줬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또 마침 또 그게 글러브에 또 맞고 나서 수비수가 없는 애매한 곳으로 공이 또 굴러가니까 불필요한 실점. 한화 이글스가 수년 동안 계속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선수의 라인업도 물론 좀 헐거웠지만 이런 보네드 플레이들, 엉뚱한 플레이들, 불필요한 실점 이게 너무 많았잖아요. 맞죠. 근데 올해는 한화 이글스 팬들이 많이 기대를 했던 부분이 이런 건 적어도 없다. 이건 많이 줄었다. 그래도 지더라도 좀 재미있게 지는 경기들 이런 경기들이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얻어가는 게 있는 경기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예전에 좀 좋지 못했던 플레이들이 또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이게 또 타이밍이 또 감독 교체된 이후에 또 이런 타이밍이 또 나오니까 하나 팬들도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올 시즌에는 저희가 시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거 올해는 그래도 지더라도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당연히 승리겠죠. 근데 이제 지더라도 그래도 하나가 예전처럼 막 맥없이 지지는 않는데 막 어이없이 막 이렇게 보네드 플레이 하면서 막 실책하면서 이렇게 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지는구나. 이것까지는 그래도 팬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어이없는 이제 경기를 하면서 지는 경기가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참 좋아 보이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좀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이후에 뭐 문동주 선수, 김대한 선수를 유격수 플라이로 처리하고 이닝 마치긴 했습니다만 뼈아픈 1실점 그리고 이제 투구수도 5회까지 84개의 공을 또 던지게 됐습니다. 에피타이트님 문동주 투수를 늦게 시작했고 고교 시절에 많은 투구를 안 했어요. 장점이 크지만 이게 단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문동주 투구 관리 또 철저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어제 경기에서 가장 좀 이 아쉬웠었던 부분 그리고 저희 PD님께서도 짚어주셨던 부분은 이제 7회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7회 말 이제 4실점 대거 이제 4실점하는 이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김선훈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김선훈 선수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에서도 또 사사구 엄청 많이 내주면서 무너졌었잖아요. 이 김선훈 선수를 2점 차에 올려가지고 결과는 0.1이닝 동안 사사구 2개 그리고 2실점까지 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승계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인 탓이 있긴 김범 선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6월 4경기에서 2.2이닝 동안 4서거 무려 9개, 제구가 완전히 되지 않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투구 폼도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키킹 동작이 굉장히 짧아졌어. 그쵸. 그동안에 보면은 다리를 이제 무릎까지 들고 나서 이제 약간 던지는 그런 투구 폼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키킹 동작이 거의 뭐 허리 밑에까지밖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그쵸. 좀 간결하게 던지려고 하는 건지 어떤 그런 변화를 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김선 선수가 제구가 안 되면 좀 불안하잖아요. 또 등판하는 경기들마다. 근데 제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2군에 보내는 게 맞아요. 왜냐면 1군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선수가 어떻게 1군에서 던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김서현 선수는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 왜냐면 팀의 마무리를 맡던 셋업을 맡던 굉장히 주요 포지션을 맡아야 되는 선수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등판을 해야 이 선수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를 터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2군에서는 잘 던져. 당연히 2군에서 잘 던지 편안하니까. 그럼 또 똑같은 거야. 내려갔다가 또 이 상황이 돼서 이 케이스에서 올라오게 되면 또 똑같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자꾸 이겨내야 돼. 자꾸. 그래서 저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서현 선수의 포지션은 이런 포지션에서 나가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치, 필승조로. 최원호 감독도 그런 걸 감안해서 제구가 안 되더라도 자꾸 기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맞는 기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을 좀 쌓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안 좋더라도 이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하더라도 제구 안 될 상황에서도 어떻게 또 꾸역꾸역 막아나가는 선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이제 탑 클래스 선수들은 안 좋을 때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선수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김지은님께서 김선 선수 지금 공이 들어가지를 않는데 어제 타이트한 상황에 꼭 올려야 됐나 싶었습니다. 그 타이트한 상황에 타자를 이겼으면 자신감을 얻었겠지만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 어린 선수한테 그렇게 해야 되나 너무 속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김서현 선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등판을 해서 이겨내야죠. 당연히 이겨내죠. 프로니까. 그거는 나이가 어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1군에서는. 반드시 김서현 선수는 그 상황에서 앞으로도 수십 경기, 수백 경기를 던지고 등판을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이거는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운드 위에서. 선수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김선 선수가 뭐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아마 최원호 감독 스타일로 보면은 좀 이겨내라고 아마 강하게 아마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요. 결국에 그리고 김서현 선수의 성격상 뭐 저희가 뭐 진짜 뭐 선수의 뭐 개인적인 성격을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대외적으로 이제 비춰지는 그동안의 이제 캐릭터 요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어제 경기에서 좀 계속 안 좋고 볼넷 많아지고 이런다고 해서 좀 쉽게 좌절할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좌절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약간 노리는 거지. 이제 자꾸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볼넷 남발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속마음은 이런 거야. 야, 넌 이 정도 선수밖에 안 돼. 이런 무대에서 자신감 있게 던지지도 못하고 이 정도 선수밖에 안 돼. 그럼 네가 뭐 해야 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지. 미친 듯이 해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 경기는. 이런 것도 계산을 해. 그렇습니다. 근데 마냥 잘하고 있으면 자기가 뭐냐 왕이야. 이 세상 뭐 완전 다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그런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 좀 담겨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어쨌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이제 어린 선수에게는 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준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현호 실드 치지 마세요. 어제 경기는 누가 봐도 감독 잘못인데요. 수베로였으면 욕했을 거잖아요. 한국 감독 감싸주게 하지 맙시다. 왜 자꾸 실드를 치시는 거죠? 하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수베로 감독이 만약에 이때 이 김서현 선수를 기용한다 했어도 저는 당연한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동 선발 내려가고 2점차 타이트한 순간에 가장 구위가 좋은 혹은 이제 필승조로 키워야 되는 그리고 기용할 수 있는 선수 누가 또 있을까요? 7회니까 게다가 뭐 강재민도 있고 뭐 있는데 결국 김서현 선수가 7, 8, 9회 이닝 중에 중요 이닝을 맡아줘야 되는 선수예요. 한 이닝은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꾸 뭐 최원호 감독을 자꾸 실드 친다고 하는데 실드 쳐서 뭐 하겠어요? 내가 하나 가겠어요? 나는
실루칠 이유가 없어요. 자꾸 뭐 그럴 필요는 없으십니다. 화내시지 마시고 네. 예, 저기 그 뉴욕 타임즈인가 거기에 그거 기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그건 또. 김지영님 수베로 감독이었으면 지금같이 재고 안 잡힐 때 어제 같은 상황에서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좀 이렇게 타이트한 상황 혹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올리지 않고 조금 이제 레버리지가 낮은 상황에서 올려서 여유 있는 상황에서 올려서 좀 이제 좋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만큼 또 이제 하나 이 불펜진에 필승조로 기용할 만한 선수가 좀 드물다는 것도 또 하나의 반증이겠죠. 또 그거야. 그런 여유 있는 상황에 올려서 잘 던져. 그 자신감보다 그 상황에서만 잘 던지는 거야. 그럼 또 반복되는 거죠. 또 잘 던지니까. 여유 있는 상황에 잘 던지니까 얘 컨디션 좋다. 다음에 중요 상황에 올리자. 중요 상황에 올렸는데 또 볼 이래. 그럼 또 내려야 돼. 그렇죠.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야. 중요 상황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럴 바에야 실패를 하더라도 중요 상황에서 자꾸 이겨내야지 그 선수가 계속 그 상황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안지만 이런 선수들도 다 그랬어. 많이 얻어맞고 다 그러다가 안지만 선수도 진짜 많이 나중에 맞았어요. 결국 아시안 게임 기억나세요? 그 무사말로 삼진 다 잡아내는 거 금메달. 지만이 때문에 진짜 다 금메달 혜택 본 거 아니야 진짜. 그래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진짜. 결국에는 또 이제 이 투수 교체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고 또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도 있죠. 용산물개님 다른 선수 나와서 맞았으면 김서현 안 썼냐고 했을 듯 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고 김범수, 강재민, 박상원으로 1이닝씩 가면 깔끔했죠 하셨는데 깔끔했을 거라는 또 보장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선수 올렸을 때 또 다르게 다시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거론했던 선수들이 다 이닝 소화 능력이 다 있는 선수고 믿을 수 있는 투수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누구를 올렸느냐.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경기가 지면은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뭐 어제는 패했으니까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는 뭐 그런 문제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김서현 선수도 빨리 또 제 궤도에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승패 예측하면서 이 방송 한번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또 이제 SSG 랜더스와 또 기아 타이거즈 어제 이어서 똑같은 매치업 준비를 했습니다. SSG는 이제 박종훈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4.82의 평균 자책점. 앤더슨 선수 2군에서 조정기 거치고 올라왔죠. 4.12의 평균 자책점. 어떤 선수가 또 이 좋은 모습 보여줄지 어떤 팀이 승리 가져갈지. 앤더슨입니다. 앤더슨. 자꾸 기아 팬 여러분들께 왜 그러세요, 위원님? 오늘은 아마 최영우, 고종욱, 소크 좌타자들이 어제 진짜 근데 타선이 좋긴 하더라. 기아 타선이. 좌타자들이 아마 뻥뻥 쳐줄 겁니다. 네, 뻥뻥 쳐줄 겁니다. 좌타자들. 하긴 이게 박종훈 선수가 이제 언더 투수이기 때문에 좌타자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언급하신 선수들이 다 지금 타격 컨디션들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위원님의 오늘 분석이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이거 쉽사리 이거 SSG 가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은 따라오세요. 무조건 오늘 기아입니다. 기아예요. 저도 근데 이렇게 비슷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은 따라가면 큰일이 생긴다. 루티아 88님 박종훈 퍼펙트 하겠네. 아닙니다. SSG 가겠습니다. 저는 SSG 가겠습니다. 네.